65세가 넘어서도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나이 들면서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한테만 힘든 시련과 역경만 생기는지 이게 진정한 나의 노년의 모습인가 하고 외로움과 상실감에 힘겨워하고 한숨 쉬시나요? 저는 혼자 견디기 힘든 시간과 지하터널 같이 시커먼 절망 속에서 새 삶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노년의 기쁨과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긴 영상이지만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위한 이야기니까요. 영상을 보다가 개인적인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로 65세가 된 평범한 여성이죠. 아니, 이제는 평범하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5세 이후 절망과 슬픔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5가지 방법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들이죠. 사실 제 삶은 한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전환점은 30대 중반 우연히 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대관 씨를 만났을 때였어요. 그는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비혼주의자였던 제 마음을 한숨에 바꿔버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우리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저는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영희야, 내가 미쳤니?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관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결국 저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멀리 이사를 가서 아주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지원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한 우리의 생활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죠. 대관 씨는 열심히 일했고 저도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마당 있는 집을 장만하는 꿈을 꾸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꿈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아이를 가지기 위해 시험관을 4번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 대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사이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대관 씨는 점점 더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어느새 도박까지 하게 되었죠. 우리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계속 술 마시고 도박하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요. 매일 밤 같은 대화, 같은 다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를 사랑했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어요. 50대 초반,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대관 씨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관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영희 씨, 남편분이 많은 빚을 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이 건넨 서류를 보고 저는 2번 무너졌습니다. 대관 씨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빚을 졌고 그것이 고스란히 저에게 남겨진 거예요. 집은 이미 담보대출로 넘어갔고 저희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저는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결국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다시피 나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50대 중반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였습니다. 빈 집에 혼자 앉아 모든 것이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제게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과 깊은 슬픔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도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죠.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왜 일어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어두웠어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잘 수 없었죠. 가끔 대관 씨의 옷장을 열고 그의 옷에서 향기를 맡으며 울기도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저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문 좀 열어볼래? 나 옥경이야. 걱정돼서 왔어. 그날 아침 현관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대학 시절 친구 성옥경이었어요. 처음에는 문을 열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문을 열었고 옥경이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영희야, 많이 힘들었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 순간 저는 몇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옥경이는 제가 진정될 때까지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영희야, 나 요즘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학원에서 일해볼래? 서울대 출신 선생님이면 학부모들이 좋아할 거야.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저같이 무너진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옥경이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는 그녀의 학원에서 일주일에 2번 몇 시간씩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들의 순수한 눈빛,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빛나는 표정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일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어느새 저는 성옥경의 학원에서 전임 강사가 되어 있었어요. 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수업을 듣고 정말 달라졌어요.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니까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제 강의를 듣기 위해 대기하는 학생들이 생겼고 성옥경의 학원은 동네에서 소문난 학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집에 돌아오면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울었고 대관 씨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집 근처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슬픔에만 잠겨 있다면 대관 씨는 오히려 더 슬퍼하지 않을까.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인생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였어요. 대관 씨와의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먼저 집안 정리부터 했습니다. 대관 씨의 물건들 중 정말 의미 있는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어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집안 청소도 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빚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법률 상담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학원에서의 수입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건강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나는 아직 노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호기심에 참석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웃 임현진 씨를 만났어요. 임현진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어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활기찼죠.
건강 강좌가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그녀 역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명상이었어요. 임현진 씨는 저에게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명상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뭐라도 시도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도전해봤어요. 첫날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 오히려 슬픈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명상을 하며 깊게 호흡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너무나 단순한 진리였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과거에 묶여 있었고 타인의 선택에 제 삶이 좌우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삶은 제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그날부터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수용하고 현재에 집중하기였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제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는 내가 선택한 하루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나는 큰 상처를 받았어. 하지만 그것이 내 모든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아. 이렇게 과거를 수용하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과거를 바꾸려는 불가능한 노력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되니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저는 지금 이 순간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어요.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는 온전히 차의 맛과 향, 따뜻함에 집중했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들의 표정과 반응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저의 일상을 채워나갔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슬픔이 밀려오고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한편 임현진 씨와의 만남은 제게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 찾기였어요. 임현진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명상 모임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마법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일 뿐이죠. 하지만 이 작은 연습이 우리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명상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매주 모임에 참석하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자해 명상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영희야,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잖아. 내가 자랑스러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또한 임현진 씨는 저에게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5-4-3-2-1 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5가지, 들을 수 있는 4가지, 만질 수 있는 3가지, 냄새 맡을 수 있는 2가지, 그리고 맛볼 수 있는 1가지를 찾는 방법이었죠. 이 간단한 방법이 저를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찾아가던 중에 세 번째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건강한 몸 만들기였습니다. 사실 대관 씨가 떠난 후 저는 제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당연히 건강도 나빠졌죠.
영상 모임에서 만난 정재훈 선생님은 의사 출신이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희 씨,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일부터 저랑 함께 아침 산책 어떠세요? 처음에는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통이었고 걷는 동안에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신기한 변화를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쉬워졌고 걷는 동안에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원의 나무와 꽃, 새소리를 느끼면서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상의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아침 산책이 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식습관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정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과자나 달콤한 디저트 대신 견과류와 과일로 간식을 대체했죠. 영희 씨, 식사는 우리 몸을 위한 투자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정 선생님의 말씀처럼 식습관이 바뀌니 에너지 레벨도 달라졌습니다. 오후에 피곤함을 덜 느끼고 밤에는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검진에서 수치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을 때의 성취감은 정말 컸습니다. 건강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규칙적인 수면이었어요. 저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보지 않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루틴이 어색했지만 곧 제 몸이 이 패턴에 적응하면서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렇게 세 번째 방법, 건강한 몸 만들기를 실천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나아지고 심지어 거울을 볼 때도 더 활기찬 모습의 제가 보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몸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내 몸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책 중에 만난 한 노부부가 저에게 네 번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의미 있는 관계 맺기였어요. 강호진, 진아경 부부는 70대 중반이었지만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며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 부부의 비결이요?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서로에게 감사한 것을 하나씩 말하는 거죠. 강 씨 부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그렇다고 외로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미 있는 관계는 꼭 부부나 가족 관계만이 아니라 친구, 이웃, 심지어 학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그날 만난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한 점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내용이 많지 않아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한 저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민센터의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같은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다 보니 금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진승표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지역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셨어요. 영희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책 읽기 봉사를 하는데 함께 하실래요? 선생님으로서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과 호기심, 어린 질문들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책을 읽어주고 나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제게도 치유가 되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와주실 거죠? 약속해 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저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었어요. 진승표 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영희 씨,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죠.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제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관계 맺기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깊은 대화였습니다. 표면적인 대화가 아닌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했어요. 독서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분들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눈 대화들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SNS로 소통한다지만 우리 나이에는 얼굴을 보며 나누는 대화가 주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이미경 씨의 이 말은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매주 최소한 한 번은 누군가와 직접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때로는 오랜 친구 성옥경과, 때로는 새로 사귄 이웃들과, 때로는 학원의 동료, 선생님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느낄 때 도움이 된 것은 감정 일기였어요. 그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고 그 감정의 원인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외로움이나 슬픔도 그저 지나가는 감정일 뿐, 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65세가 되던 해, 저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미술 교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5번째 방법, 새로운 도전과 배움 추구하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학창 시절에도 그림 그리기는 제 취약점이었죠. 하지만 진승표 씨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첫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일 뿐이죠.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미술 선생님이신 최윤정 씨의 말씀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첫 수업에서 우리는 단순한 선 그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자신이 없었지만 한 줄 한 줄 그어나가는 과정에서 묘한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그림 그리기에 빠져들었어요. 물감의 색이 종이 위에서 퍼져나가는 모습, 붓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웠습니다. 특히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렜어요. 놀라운 것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걱정, 슬픔, 불안 같은 감정들이 잠시 멈추고 오로지 그림과 나만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영희 씨,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선생님이 된 이후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학생은 처음 봐요. 최 선생님의 격려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9개월 후에는 우리 반이 작은 전시회를 열었어요. 제 그림이 전시된 것을 보았을 때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성옥경, 이면진, 진승표 씨 등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고, 그들의 얼굴에 비친 자랑스러운 표정은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65세에 처음 시작한 미술이 제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이제 매주 2번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봉사도 하고 있답니다. 새로운 도전은 미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저는 67세에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68세에는 영어 회화 수업에도 도전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제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느꼈고, 삶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되살아났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좋답니다. 영어 선생님이셨던 박지영 씨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성장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제가 65세 이후에 발견하고 실천한 5가지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를 수용하고 현재에 집중하기. 과거의 아픔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마음의 평화 찾기. 명상, 긍정적인 자기대화, 스트레스 관리, 기법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한 몸 만들기.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넷째, 의미 있는 관계 맺기. 깊은 대화, 봉사활동,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 타인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도전과 배움 추구하기.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취미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삶의 활력과 의미를 더해줘요.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저는 65세 이후에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요. 물론 때로는 여전히 슬픔이 찾아오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5가지 방법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5분 명상, 10분 산책, 한 권의 책, 이웃과의 짧은 대화, 새로운 취미에 대한 관심.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예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혜 담은 노후와 함께라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